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서울 러닝 코스 중에 가장 중요한 남측, 북측 순환로에 왔습니다. 제가 페가수 40을 좋은 기회에 얻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나이키에서 진행하는 익스피리언스 세션에서 저희 크루가 진행을 해서 나이키 페가수 40을 받았어요. 한 2회차 정도 신었는데 3회차 오늘 제대로 한번 좀 더 신어보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봄이 되니까 날씨도 되게 따뜻해지고 러닝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나이키에서도 베이퍼플라이 3도 나오고 이제 그 페가수 40이 나왔어요. 가격은 139,000원, 149,000원. 네, 여지없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1만원이 오른 가격이고 앞뒤에 줌웨어가 있고 리액트 폼을 사용을 했어요. 왠지 윤미랑 남산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생소하다 그럴까? 로드만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퍼플라이나 줌플라이 시리즈 카본 레이싱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가수 40 같은 경우 그 기존에도 페가수를 솔직히 막 땡겨서 신는 게 아니라서 많이 신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발을 좋아하거나 뭐 리액트나 줌플라이, 쿠션화 종류나 안정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신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익사이팅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이게 뭐 훈련용이다, 초보용이다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뭐라 그럴까 구조적으로 달라서 서로 호불호가 있고 서로 특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어서 리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본 레이싱화가 익숙한 사람이고 페가수를 좀 많이 안 신어본 입장에서 이번 40이 좀 익사이팅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줌 에어도 들어있고 앞부분 뒷부분에 들어있고 이제 리액트란 이걸 썼는데 그동안 제가 몸이 거기에 너무 많이 적응이 되어 있는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느낌이 되게 있는데 이 신발 자체는 타겟이 다르니까 일반 초보분들이라든지 러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습하러 제가 최근에 킵초게의 영상도 보니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킵초게도 연습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전 모델부터 지금 모델까지 뭐 변함이 없었던 것 같고 뭐 다른 모델들도 돌려서 많이 신겠지만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페가수 40 같은 경우는 마케팅 이미지에서 볼 수도 있듯이 헤드코치,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그리고 예전에 페가수를 신었던 마라토너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주니어부터 여성용에 많이 좀 포커싱 돼서 편안하고 조금 약간 물성적으로 무리 없는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예 타겟팅이 돼 있는 신발 같아요. 오빠! 동양이 파트너. 아니야. 나이키 신발은 전형적으로 이제 발볼이 좀 좁고 칼발 서양인 기준에 좀 많이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페가수 40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발볼이 좀 좁고 대부분의 나이키 러닝화는 확실히 힐슬립이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 발목 잡아주는 부분이 넓어가지고 저도 정 사이즈 딱 해서 맞춰서 275를 신고 있는데 힐슬립이 대부분 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제품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베이퍼나 뭐 신었을 때도 그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체형으로 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설포라, 알파라든지 플라이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끈까지 꽉 꺼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 구멍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페가수 40 리뷰를 다 해놓고 맺은 말을 못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본가 쪽에 파주 스테디움이라고 종합운동장 같은 큰 규모의 트랙이 있는데 와서 지금 뛰었어요. 5km 뛰고서 생각이 나자 여기서 맺은 말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괜찮네요. 뛸만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줌 플라이 시리즈라든지 알파라든지 베이퍼 이런 종류 신발을 신다 보니까 쿠션이 그닥 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오랫동안 페가수
시리즈를 신어오신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 신발만 신다 보니까 여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라고 했는데, 전작보다는 확실히 좀 약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리액트 시리즈는 리액트만 들어가 있고 주맥스는 주맥스 시리즈 전체가 쿠셔닝 폼으로 되어 있지만, 페가수는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쿠실론 같은 거. 그래도 쿠셔닝이 주맥스 기술이랑 리액트 기술을 같이 썼다면 좀 더 풍부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극적이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분들이라든지 연습용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신발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장점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처음 러닝을 접해서 이 신발로 입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일반 매장이라든지 아울렛 가셔도 항상 페가수 시리즈는 있으니까 하셨는데 무리도 없고, 지금 40년 이상 나온 1983년도인가부터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증이 되는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신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안 하시다는 분들은 쿠셔닝이 없는 진짜 벌커나이즈 신발 같은 그런 와플 기계 찍어낸 신발 같은 걸 신다가 신으시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가 완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가격이나 쿠셔닝 면에서 조금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구성이 절대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주맥스 쿠셔닝 폼들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약해서 오래 못 신어요. 저희가 나이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아는 마라토너 중에는 이제 킵초게가 당연히 있고, 모페라 같은 영국 러너가 있는데, 그런 러너들 보면 평상시에 페가수 굉장히 많이 신고 뛰어요. 그만큼 검증이 돼 있는 신발이고, 프로 선수들도 연습용으로 되게 선호하는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이키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보통 이제 킵초게 같은 경우도 이제 지형이 그 케냐 지형 흙바닥에서 뛰는 경우도 많고, 모파라도 뭐 이제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영국 사람이니까 많이 뛰겠지만은 분명히 그런 거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신는 신발이니까 절대 나쁜 신발은 아니다. 이게 줌 시리즈나 카본 플레이트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제 손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나이키로 대부분 입문을 러닝을 많이 하시니까 꼭 매장에서 한번 신어보시거나, 요즘에 나이키 서울에서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거기 트라이얼 서비스를 지역마다 옮겨가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프로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신발이다 보니까 페가수 40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빈서블, 주맥스 쿠셔닝으로 된 인빈서블이 매장에서 트라이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닝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나이키 매장, 대형 매장이죠. 이를테면 IFC 여의도라든지 뭐 나이키 서울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강남 가셔가지고 꼭 그 신발 두 개 아마 신을 수 있을 거예요. 트레드밀이 없으면은 밖에서 나가서 아마 이렇게 빌려주는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를 맡기면은 밖에서 그냥 로드에서 신고 한번 뛰어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페가수 40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